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문학으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찍어드리는 마지막 두 강의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권호문이라는 작가가 지은, 권호문이라는 양반이 지은, 사대부가 지은 이제 한거 18곡이라는 작품 하나를 찍을 거고요. 잠시 후에 좀 이따가 작자미상의 이제 상사별곡이라는 작품을 하나 찍어서 이번 기말고사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고전시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여러분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고자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내가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이 왼쪽에는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 때문에 시간표를 미리 좀 적어두셔서 최대한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이제 권호문의 한거 18곡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 한거 18곡,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곡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연, 곡, 수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8곡이라고 돼 있으니까 18개의 연이 있나 보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개의 곡이다 그러면 맨 앞에 소개글이 올라가요. 그래서 총 19개의 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거는 뭐냐? 한자가 좀 한가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거 18곡이니까 뭔가 한가로움과 관련된 일인가? 그럼 뭔가 한가롭다라는 얘기는 혹시 또 자연 속의 이야기 아닐까?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거 18곡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EBS 문제집이나 아니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아마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단 나아감이라는 것. 올해 EBS 고3 언니들 이제 고3 수업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사대부들의 삶이라는 측면인데 사대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좀 원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나아감이라고 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은 은거의 삶.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나아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냐면 벼슬길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의 삶은 벼슬길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거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길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크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벼슬길로 나아간다는 건 왕을 도와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즐겁게 놀아보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한거 18곡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EBS 올림포스 교재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연이겠죠. 우리 책에는 지금 6개의 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다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있는 벼슬길을 치군택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은거의 삶을 조월 경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치군 임금님을 섬기며 택민 백성을 윤택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조월 경우는 이 조월할 때 조자가 낚시할 조자예요. 그래서 월은 달이니까 달빛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경운 구름 아래에서 경작, 밭을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 속에서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백성을 다스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렇게 나아감이라는 것과 은거 이 두 가지 삶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늘상 이 두 가지를 주제로 놓고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 역시도 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거 18곡 1수의 내용입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다. 그럼 충과 효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이거 혹시 선생님
유교적 가치관 아닌가요? 이렇게 떠올린다면 여러분 정말 고전 시가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충효,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평생에 원하는 게 뭐다? 유교적 가치관이다. 그 유교적 가치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두 개면 됐지 뭐 이런 얘기인데 충과 효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좀 달라 보이지만 같아요. 효는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 그럼 충은요? 큰 나라로 따지면 임금님은 우리의 부모와 똑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일을 말면 금수나 다를소냐. 그럼 이 두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충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러한 충과 효가 아니면 이거를 말면 이걸 하지 않는다면 금수, 짐승이란 뜻이죠. 짐승과 다를소냐. 뭐가 다르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뭐하냐라고 하는 건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죠. 하지만 진짜 물어보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설의법이 쓰였나 보다. 이런 건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마음에 하고자 하여 마음에 뭘 하고자 했을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건 핵심어가 충효니까 선생님이 내몰쳐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 마음에 충과 효를 다하고자 하여 10년을 허둥대노라. 그게 뭔 얘기예요? 10년 동안 허둥지둥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일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으로도 허둥댈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모자르다. 즉 10년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효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10년? 10년이면 허둥지둥 되다가 끝날 뿐이지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효를 실천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때의 충효라고 하는 것 얘는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죠. 자, 일수의 내용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3수 가보죠.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여러분 임천할 때 임자가 숲을 임자예요. 천은 내천자고요. 그럼 숲과 내가가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연이 되겠죠. 그럼 자연에는 숲과 내가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숲과 내가라는 걸 통해서 자연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 설명하는 거.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늘 배웠죠. 그죠? 자, 자연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못 이뤘을까? 이게 없어도 얘 있으면 좋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연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비록 무엇을 못 이룬 거냐면 공명, 즉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속세에서의 어떤 공명,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 이루지 못하더라도 난 자연이 너무 좋은데 뭐뭐하니라 라고 하는 건 영탄형 어미예요. 참고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무심어조는 절로 한가하나니. 그럼 무심어조? 무심 뭐예요? 이 고전시대 때 많이 나오는 말이죠. 무심, 마음이 없다. 뭔 얘기예요? 욕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무심, 욕심이 없는 어조, 물고기와 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는 당연히 뭐겠어요?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저절로 한가하다. 그럼 한가하다는 얘기는 뭔가 여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4개로 강호한정이란 말을 쓸 수 있죠.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호한정가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자,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다. 왜? 그 자연 속에서는 욕심이 없는 물고기나 새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고 있거든. 조만간 세사를 잇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무심어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무심어조는 사람이 아닌데 걔한테 너라고 했다라는 거. 선생님이 늘상 말씀드리죠. 문학에서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너라고 말을 건넨 순간 뭐예요? 의인법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너를 쫓으려 하노라. 그럼 세사는 세상사니까 속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속세를 읽고
어디에 살고 싶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뭐뭐 하노라라고 하는 건 영탄형 어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영탄형 어미가 쭉 나오고 있네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 너랑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그러면 이 삼수의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수와 3수 간단하게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4수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강호에 놀자니. 자, 별표 칠게요. 이 4수가 이 한거 18곡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강호에서 놀자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결국 이건 구조가 좀 똑같죠. 이거 하니 이거 하겠고 이거 하니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꾸구나. 요건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꾸. 자, 그 다음에 강호에서 놀자니. 그럼 강호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강과 호수. 그럼 강과 호수는 아까 똑같은 거겠네? 아, 자연 상징하는 거겠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이라고 써놓고 대유라고 쓰면 되겠죠. 즉, 자연을 즐기고자 하니 임금, 충이겠죠. 벼슬길에 나아가서 충을 해야 하는데 그 충을 다할 길이 없고 처음에 얘기했잖아. 제 첫 시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충과 효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충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내가 짐승과 똑같은 존재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충을 다해야 하는데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충을 저버리겠어. 아, 이거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한 충을 섬기자 하니 아, 이 즐거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니. 이건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뭐 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뭘 놓고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은 자연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임금을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자연과 임금님 섬기는 충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것은 생각해 얘기했던 요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임금님을 섬길 것인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길 것인가. 임금 얘기할 때 내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치, 군, 택, 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월, 경운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 갈등 중이라 볼 수 있겠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에서 풍류를 즐겨볼 것인가.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계속 뭐예요? 갈등 중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뭐뭐 하노라 영탄형 어미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기로라고 하는 건 갈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는 그 갈림길에 서서 아, 고민되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별표 치라고 한 이유는 뭔지 알겠죠? 사수의 핵심 포인트는 임금과 자연 사이에서 뭐하고 있는 거?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글, 사대부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수 넘어가요.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저절로 밝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순리대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끊어본다면 앞과 뒤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두 줄에서 대꾸, 얘는 한 줄 안에서 이미 대꾸네요. 죽정성함에 티끌 한 점도 없으니 여러분 죽정할 때 정이 정자예요. 그러면 죽정은 뭐예요? 대나무 정자. 함이라고 하는 건 난간, 계단 같은 거거든. 그럼 이거는 소나무 난간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나무 정자 아래 소나무 난간이 있다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 그럼 대나무 정원 아래에서 소나무로 만든 그 난간에 티끌 한 점도 없대. 그러니까 티끌이 없다는 얘기는 속세의 더러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곳은 속세의 더러움이 없는 아마 예상컨대 자연이 아닐까? 한 점도 없으니 검은고 하나와 만권의 서책. 우리가 이제 서책은 학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학문을 수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학문 수양을 하는 것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검은고를 타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학문을 닦고 있으면 아, 이 삶이 정말 깨끗하고 산뜻한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 11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정송함이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학문하는 모습. 누가 봐도 풍류를 즐기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런 풍류의 모습에 약간 풍류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지 않니? 풍류. 그죠? 뭐뭐 하는구나 당연히 영탄형 어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두 번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번 12수와 19수 뭐라고 정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월 나오잖아? 제월할 때 월은 달이니까. 근데 제자가 밝은, 그러니까 비가 온 뒤 뜬 달을 제월이라고 해. 그럼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엄청 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월이라고 하는 건 비가 온 뒤에 뜬 밝은 달, 이 정도겠죠? 그냥 쉽게 그냥 밝은 달이라고 해석합시다. 자, 밝은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설마 소나무 끝에 날아올랐을까? 그냥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그 끝에 달이 걸려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는 거겠죠? 10분 청광이, 그러면 청광은 맑은 빛이니까 당연히 무슨 빛이겠어요? 맑은 달빛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달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맑은 달빛이 푸른 시내 가운데서 비꼈거늘, 비끼다라는 거는 빛이다 정도 해석하면 돼요. 한마디로 비 온 뒤에 밝은 달이 쭉 떴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 온 뒤에 하늘에 달이 떠 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 뭔가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달이 하나 쫙 걸려 있고 산의 모습이 쫙 있는 약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 달밤의 모습인데 달밤에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무드 있는 모습.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니? 뭔가 좀 이렇게 무드 분위기가 좀 있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옛날 말로 따지면 달밤에 운치 있는 모습.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보여준 거냐면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 좀 이렇게 센스는 아니고 뭔가 달 쫙 떠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느낌이 막 하는 좀 센서러블한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 어디 잃은 물이 잃은 갈매기를 나를 쫓아오느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매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어디 있는 물이 잃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니에요. 그럼 이 쫓아라는 것들은 뭐냐면 따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갈매기가 나를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현재 지금 맑은 달빛이 하늘에 떠 있고 푸른 시내를 쫙 비치고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런 달밤인데 그 상태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럼 갈매기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물이 잃은 갈매기에서 잃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갈매기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연과 한 덩이가 되어 있는 물화일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좀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정치 쪽보다는 약간 자연 쪽에 치우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는 당연히 자연을 얘기할 것이고 그럼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건 자연과 하나 된 물화일체의 삶을 노래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게 12수의 내용이에요. 자,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그러면 강가에 누워서 이제 강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강가에 이렇게 누워서 강물이 흘러가네? 보고 있나 봐요. 자, 강물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일 것이고 세월이 빨리 가니 백세인들 얼마 동안이냐? 그러니까 백세인들 얼마 동안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 야, 100살 별거 있니? 100살 금방 가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100살인들 뭐하겠냐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그냥 뭐랄까 100살도 짧다? 100살도 길지 않아. 100살 되게 긴, 100년 되게 오랜 세월이잖아. 근데 그게 세월이 빨리 가니까. 그럼 지금 얘가 뭘 보고 이렇게 느낀 거냐면 강물을 보고 느낀 거거든.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도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의 흐름을 보면 마치 시간이라는 게 저 강물의 흐름처럼 빨리 흐르겠구나. 한마디로 이런 게지.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그죠? 같이 삶은 빨리 흘러간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엄청 빨리 지나갈 텐데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이 강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가 뭔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깨달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아, 맞아 하고 깨달음의 매개체. 얘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어떠한 결론 내렸냐면 10년 전 진세일념이, 그럼 진세일념이 할 때 이 세자가 세상 세자니까 속세에서의 하나의 마음이야. 그럼 얘는 속세에 대한 생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속세에 대한 생각들을 얼음 녹두했대. 그럼 속세에 대한 생각들이 얼음 녹두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얼음 녹두 사다를 통해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들이 드디어 해소가 되었구나. 그럼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한 거죠? 어디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자연과 임금 둘을 놓고 고민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가 정치하고 벼슬길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가? 자연 속에 즐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굳이 정치길에 나가서 벼슬길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서로 갈등하고 막 욕심 부리고 그렇게 다투기에는 우리의 인생 100세? 그것도 짧다. 그러니 이 짧은 세월들을 아끼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최종 정리예요. 자,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자연 속 사회에서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이 작품은 유교적 이념을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에서 풍류를 즐길 것인가 하는 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너무 반사가 너무 심하죠? 이 정도 하면은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교적 이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충을 얘기하는 건데 일수에서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임금님께 충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내가 평생에 원한 것 딱 하나였다. 그런데 그런 걸 행하지 않은 자연 속의 삶이 너무 또 좋기도 하고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연군지정과 자연 친화 속에서 고민했다라는 거죠. 연군지정의 마음은 임금에 대한 충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 친화라고 하는 것들은 풍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충을 다할 것이냐 풍류를 즐길 것이냐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책엔 안 나와 있지만 한거 18곡 내에 써있는 말이 치군택민할 것인가 조월경운할 것인가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임금님을 보필해서 백성을 윤택하게 한다. 달빛 아래 낚시질을 하고 구름 아래에서 밭을 경작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후기 강호가도의 전형적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강호가도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강호가도의 핵심 속에는 자연에 대한 예찬과 가도는 임금에 대한 예찬도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 속에서 늘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후기 강호가도 자연을 노래한 작품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둘 놓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독백적 어조를 활용해서 내면의 심리. 그렇죠? 누군가한테 말을 막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에요. 혼자 마음을 풀어내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서리법 있었죠. 의인법, 대구법, 영탄법, 대유법. 이거 다 아까 찾아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온 말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연시를 통해서 4대부들이 어떤 걸 가지고서 늘 고민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한 거니까 자연 즐기고 싶다. 임금님. 그래서 자연이냐 임금이냐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고민한 거죠. 썸네일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놓고 고민할 것이냐를 이제 4대부의 생각이었으니까 요 얘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상사별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